회사 다니기 시작하고 책이랑 멀어진 분들 계신가요? 저도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독서를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 11년 차인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바쁩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도 더 중요해졌고 유튜브도 하고 살려고 운동까지 하다 보니 하루가 더 빠듯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시간이 아니라 책을 제 생활 안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쁘고 피곤해서 책을 못 읽는 문제를 저처럼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독서를 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역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서 시간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바쁜 사람한테 새로운 한 시간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신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미 있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 사례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퇴근하고 1시간 정도는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챙겨 먹고 씻고 조금 쉬다 보면 곧 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루를 시간대별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혹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써보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유튜브 작업하고 운동하고 씻고 자는 시간까지 쭉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없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매일 쓰고 있는 시간 안에 독서를 끼워 넣어보자. 저한테 그게 가능한 시간이 출퇴근길이었습니다. 운전해서 출퇴근할 때는 오디오북을 들었고 요즘처럼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때는 전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있죠. 출퇴근길에 핸드폰 안 보는 거 솔직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튜브 켜고 쇼츠 넘기고 인스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룰을 좀 만들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어차피 책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냥 메신저도 확인하고 인스타 쇼츠도 그냥 봅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타는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그냥 가방에 바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메신저에서 저를 아예 분리해줄 이북 리더기를 꺼내는 거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효과가 컸어요. 핸드폰이 손에 있으면 의지로 참아야 하는데 가방에 넣어버리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이북 리더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책을 읽게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출근길 30분, 퇴근길 30분, 하루에 최대 1시간까지 독서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멍하니 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그냥 핸드폰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는 이때 처음 느꼈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책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구나. 결국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쓰고 있던 시간을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들어올 자리를 먼저 만들어줘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이 들어올 시간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진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고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한테 맞는 책을 골라야 책을 읽으면서도 유튜브 볼 때처럼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무조건 제가 꽂히는 책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책보다 쇼츠가 훨씬 재밌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짧고 빠르고 자극적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딱 하나의 책을 만나면 책도 진짜 재밌어집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넘기게 되고 출퇴근길에만 읽으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도 막 한 장 더 읽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문장을 봤는데요. 좋은 책은 없다. 자기한테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펼치고 싶은 책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보통 3가지 방법으로 책을 고르는데요. 첫 번째, 베스트셀러를 봅니다. 베스트셀러를 보는 이유는 무조건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어서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록을 쭉 보다가 이건 좀 궁금한데 싶은 책이 있으면 일단 후보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한 책을 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작가, 사업가, 크리에이터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책이면 손이 잘 안 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한 책이면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뭘 봤을까? 이 책을 왜 추천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호기심이 첫 장을 펼치게 만들고 또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추천한 책을 봅니다. 이건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방법인데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또 비슷한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한 책은 대체로 저한테 잘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책은 처음부터 의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부터 시작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이 책이 좋은 책인가? 보다 지금 내가 이 책을 계속 펼치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독서가 자꾸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책을 못 읽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나한테 맞는 책을 만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책을 골랐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는 그 책을 자주 펼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독서는 그냥 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꾸준히 읽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작은 불편함들이 독서를 방해하더라고요. 독서 환경을 만드는 건 책을 멋있게 읽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책을 읽기까지의 귀찮음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되는 자세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눈이 건조할 때는 아이리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또 집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허브 오일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실 없어도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편해야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쓰는 독서템은 이미 따로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 추가로 제가 독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작은 환경 설정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과 잔잔한 BGM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는 피아노 곡이나 클래식처럼 가사가 없는 음악을 작게 틀어두는 편이에요. 요즘 자주 듣고 있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곡 그리고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우아한 유령입니다. 특히 류이치 사카모토 피아노 곡은 책바에서 올려주신 영상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선곡도 너무 좋고 흐름도 좋아서 책 읽을 때 틀어두면 괜히 더 오래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아한 유령은 요즘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1시간 재생으로 자주 틀어두는 곡인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산만하지도 않아서 집중할 때 틀어두기에 좋습니다. 결국 환경 설정은 책을 펼치는 부담을 줄이고 독서를 조금 더 오래 이어가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책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면 댓글로 꼭 추천해주세요. 책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읽은 책을 잊어버리지 않게 남기는 겁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며칠 지나면 내용이 거의 생각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진짜 항상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읽은 책 제목 정도만 기록해두고 이 정도면 독서 기록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다시 그 기록을 보면 그 책에서 제가 뭘 느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 읽을 때는 좋았고 밑줄 친 문장도 많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 책 좋았지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방법을 정말 많이 찾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읽은 책을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다 읽고 나면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고 느낀 감정, 감명 깊었던 문장,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고요. 독서 노트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만 남겨도 그 책은 그냥 읽고 지나간 책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 더 오래 남는 책이 되더라고요. 독서 루틴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책을 읽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책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있는 시간을 바꿔서 쓰고 지금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책을 펼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짧게라도 내 언어로 남겨보는 거.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니까 책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제 생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매일 완벽하게 읽는 건 아닙니다. 피곤해서 못 읽고 그냥 자는 날도 있고 핸드폰을 보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독서는 훨씬 오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법을 다 해봐도 책이 너무 안 읽힌다면 그땐 체력부터 챙겨보셔야 됩니다. 몸이 너무 지쳐있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만 가볍게 시작해보시고 혹시 더 좋은 여러분의 루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작고 소중한 시간을 차곡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